자, 20회 시험 문제 푸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풀면서 좀 제법 빡셌을 거예요. 특히 첫 장부터 막 엄청 1번, 2번, 3번 되게 길이도 되게 길고 좀 빠듯하셔서 전의를 상실한 친구들도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회차 좀 제법 어려웠던 거 사실이고요. 좀 추상적으로 서술된 것도 많고 특히 지문의 길이가 다 너무 길어가지고 풀이하는데 좀 시간이 촉박했던 경우가 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수능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충분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특히 20회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모자랐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어떤 부분들을 반성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제 수업을 통해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1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률이 근데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험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또 그렇다고 정답률 또 기준으로 보면 정답률 30%대가 이제 한 두 개 정도 있었던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이제 40~50%대가 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막 어려운 문제는 출제가 되도록 되지는 않았고 그렇다면 어디서 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좀 느꼈는지 특히 아마 단어였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좀 위주로 좀 잘 몰랐다라고 하면 특히 단어는 이렇게 지문의 흐름에 맞춰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몰랐으면 꼭 숙제에서 외우셔야 돼요. 지문 독해하시면서.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밑줄을 좀 앞에다가 쳤네요. The arts and aesthetics. aesthetics는 미학이란 뜻이죠. 아름다움을 공부하는 학문. 그래서 예술과 미학은 offer emotional connection to the full range of human experience. 인간의 경험에 전범위에 걸쳐 모든 경험에 감정적인 연결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예술과 미학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연결된다라는 거죠. 작품과. 그래서 따옴표에서 인용했네요. The arts can be more than just sugar on the tongue. 우리 혀잖아요. 혀 위에 있는 설탕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서술했습니다. 그러면 설탕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잡아야겠죠. 그래서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자,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의 좀 이름이 좀 어려우신 이 교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 In art, 예술에서 when there's something challenging, 뭔가 우리한테 어려움을 시사하는 어려움을 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근데 그 어려운 게 which can also be uncomfortable, 우리한테 뭔가 불편함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즉 discomfort, 이러한 불편함이 if you're willing to engage with it, 우리가 거기에 커넥션이 engage with, 뭐뭐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다, 관련짓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 감정, 불편한 감정에 참여하고자 기꺼이 willing, 뭐뭐 하고자 한다면 자, 그럼 discomfort는 emotion이죠. 그지? 그래서 emotion을 그럼 괄호 처리해서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불편함을 좀 느끼면 우리가 만약 그걸 열심히 참여하고자 한다면 it offers 그래서 이 discomfort는 offers, 제공한대요. The possibility of some change,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을 한다. 즉, some transformation, 우리의 어떤 변화를. 자, 그럼 이 변화가 뭔지 한번 봅시다. 이 변화가, 그러니까 이러한 일부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했으니까 이 transformation이 뭘까요? 이게 more than 이랑 연결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를 느꼈으면 그럼 그 감정에 있어서 어떤 그냥 달콤함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변한다는 거잖아요. 감정을 통해서. So that can also be a powerful aesthetic experience. 그것 또한 역시 강력한 미적 경험이 되어줄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뭐가? 이 transformation이.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 감정적인 연결이 어쨌든 설탕 이상의 뭔가가 되어주는데 그게 어쨌든 우리가 불편함을 통해서 느끼는 무언가 변화래요. 우리가 느끼는 변화. The arts in this way, 그래서 예술은 이러한 방식으로 become vehicles, 얘다 vehicle, 탈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 이런 것만 아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태워서 보내는 수단이란 뜻도 돼요. 그래서 become vehicles to contend with ideas and concepts that are difficult and uncomfortable otherwise. 이렇지 않으면 어렵거나 뭔가 좀 불편함을 야기했을 생각이나 개념 같은 거에 우리가 contend with, 계속 생각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어준대요.
그래서 when 피카소, 피카소를 들어서 예시를 들고 있죠. 게르니카.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게르니카라는 명작을 1937년에 피카소가 그림을 그려냈을 때, 그리고 로레인 헤즈베리까지 해서 예시 2까지 드는 거 보니까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시를 통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일단 핵심 내용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과 미학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움, 뭔가 이쁜 거 보여주고 우리가 그런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감정적인 연결점을 시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술에서 뭔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니까 무얼이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과 개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예시에서 어떻게 연결되나 보죠. He captured the heartbreaking and cruel nature of war. nature는 본성, 본질이라는 뜻이죠. 자연이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쟁의 뭔가 가슴 찢어지게 하고 잔인한 그런 본성을 captured,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통해서 포착했다. 그럼 이런 captured, 그가 이런 잔인함, 잔혹성, 전쟁의 잔인함을 포착했다는 게 우리가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통해서 심미적인 아름다움도 느끼겠지만 그러면서 전쟁의 참혹함도 한번 생각해 본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그녀의 그 연극 희곡인 Your A Raisin in the Sun에서 She gave us a powerful story of people struggling with racism, discrimination, 인종차별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종차별, 그러니까 차별이죠. 인종차별, 그리고 이런 차별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여준대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것도 역시 보여준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준다는 게 결국 생각할 거리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슈거라는 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aesthetics, 그저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죠. 슈거는 그냥 예술이 갖는 예술의 일반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텅이라고 한 거는 혀니까 이게 결국 인간의 감각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각에 달콤함이 왔으니까 기분이 좋지. 근데 그 이상이래. 그게 결국 뭐야? 우리가 생각에 어떤 작가가 제시하는 생각에 대해서 곱씹어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은 play a role in relieve가 덜어주다. 그래서 심리적인 anxiety, 걱정을 덜어준다? 걱정을 왜 덜어줘?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어떤 작가가 작품에다 넣어놓은 사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걸 얘기하는 건데, enlighten은 밝혀주다. 그래서 계몽시키다. 계몽. 우리 유럽의 그 계몽주의, 일깨우는 거. 그래서 우리를 일깨워준대. About the absoluteness of beauty. 아름다움의 절대적임에 대해서 우리를 일깨워준다. 자, 아름다움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3번 conceal은 숨기다죠. The artist's cultural and ethnic traditions. ethnic은 인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작가의, 예술가의 문화와 인종적 전통을 숨긴다고? 이거 뭔 소리야 이건? 나가시고. embrace, 포용하다, 끌어안다. A variety of experiences beyond pleasure. 즐거움 넘어 다양한 경험들을 포용한다, 끌어안는다, 생각해본다잖아. 오케이, 답 4번. 됐죠? 예, 특히 즐거움을 넘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more than의 의미가 이 beyond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지? distort는 왜곡시키다. The viewer's accurate understanding of history. 갑자기 역사가 왜 나와? 지금 예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왜곡시킨다? 그러니까 역사 왜곡했다는 거잖아. 탈락이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래서 정답률 상대적으로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좀 높잖아요. 제가 말했듯 30-40%대가 주라고 이번에는. 근데 이게 의외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답은 어찌됐지 그러니까 맞출 수는 있을 거거든. 완전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작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뭐지? 이렇게 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문 독해 때문에 제가 이 지문을 좀 선정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향유할 때는 그냥 거기에 있는 아름다움만 그저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특히 피카소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피카소가 결국 어떤 생각을 담아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곱씹어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한다는 거예요, 예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서 뭐 좀 들어봤고 우리가 좀 상식이나 기본적인 느낌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목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human dignity. dignity는 존엄성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존엄.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자, 1번은 인간의 존엄을 얘기하는 거죠. 자, 2번 Robots can surpass human beings in nursing jobs. 2번은 간호하는 직업, 그러니까 사람들을 돌보는 일자리에서 인간을 결코 로봇이 이길 수 없다. 그러면 간호하는 일자리를 일단은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한 거죠. 로봇 얘기하기 전에. Why robots for vulnerable people? 취약계층이란 뜻이야. 그래서 뭐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뭐 이렇게 사회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로봇이 왜 should look like robots? 왜 로봇처럼 생겨야 하는가?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로봇이래요. 근데 그게 로봇처럼 생겨야 된대. Can robots learn ethical behavior through human interaction? 로봇이 윤리적 행동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로봇이 윤리적인 행동을 배울 수 있는가? 5번 healthcare robots. 그래서 건강관리 로봇 얘기하는 거죠. 그게 opening the era가 시대란 뜻이야. 시대. of online medical checkups. 얘가 medical checkup 이거 듣기에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 메디컬 체크업 하면 우리 건강검진이에요. 근데 그걸 온라인으로 받는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건강검진 받는 시대를 열었다라는 뜻이에요. 건강관리 로봇이. 어쨌든 로봇이 나오는 건 확실한가 봐. 그리고 건강이 나올 것 같고. In response to human-like care robots. 그래서 인간처럼 생긴 케어 로봇, 돌봄이 로봇에 반응하여 그거에 반응해서 critics, 비평가들이 might charge가 비난하다, 비판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쩌면 비평가들이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Human-robot interactions,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이 create moral hazards,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moral hazards,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낸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critics가 charge, 비난하는 게 맞는 거죠. For dementia patients, 그래서 치매가 있는 환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는 점을 비난했대요. 그래서 even if, 근데 그럼 비난했잖아요. 인간 로봇의 상호작용이 도덕적인 해이를 만들어내니까 이걸 안 좋게 본 거지. 그래서 여기다 세모 처리해 볼게요. Even if deception, deceive가 속이다잖아. 그러니까 이건 속임수란 뜻이야. 그래서 even if deception is sometimes allowed. 그래서 이런 속임수가 때로는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when it serves worthy goals, 로봇이 중요한 가치 있는 목표를 기능을 하는 때 있어서 가끔은 이런 속임수가 때로는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자, 그럼 이 deception이 뭐겠습니까? deception을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속임수래. 뭐뭐인 척 속인다는 거잖아. 이거 human like 얘기한 거야. 인간인 척 하는 로봇. 근데 그게 for vulnerable users, vulnerable이 취약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취약한, 그러니까 디멘시아랑 연결되는 거죠. 치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병이 있는 사람들 같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사용되도록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비록 이런 속임수가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쓰이는 거지만. Just as children on the autism, 그래서 자폐가 있는 아이들이 just as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뜻이죠. With robot companions might be easily fooled. 그래서 자폐가 있는 아이들이 로봇 친구라는 뜻이에요. companion, 친구가 뭐라고 속임수를 fooled into, 뭐라고 속는다. deception이랑 같은 말이죠. Thinking of robots as friends. 로봇이 자기 진짜 친구인 것처럼 속임을 당하는 것처럼 older adults with cognitive deficits. 이런 인지적인 뭔가 저하가 있는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을 수도 있어요 라는 뜻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어쨌든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According to Alex's elder, 자, 이건 다 버리고 robots are false friends. 로봇은 다 잘못된 친구래. 그러니까 이 잘못된이라는 걸 심지어 기울이기까지 했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진정한 인간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inferior는 열등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인간보다 inferior to true friendship, 인간과의 진정한 우정과 봤을 때 열등한 거래. 그러니까 진정한 우정이 아니래. 로봇과의 우정은. 그래서 reasoning along similar lines, reason을 동사로 쓰면 추론하다죠.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추론하면서 John Solins, 그러니까 이 알렉시스 엘더가 얘기한 말과 함께 한번 추론을 해보면 존 솔린스라는 이 교수님은 holds that 뭐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냐면 robots should remain iconic or cartoonish, 뭔가 아이코닉, 뭔가 좀 아이콘 같고 뭔가 좀 만화에 나올 법한,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대.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뭐 하기 위해서죠. They are easily distinguished. 왜냐면 쉽게 구별돼야 되거든. As synthetic, even by unsophisticated. As synthetic, 인공, 합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쉽게 구분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뭔가 만화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야. 비록 뭐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양이 없는 이란 뜻이죠, 이건. 그러니까 뭔가 지적 수준이 높지 않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이렇게 구별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비난을 한 거죠. 왜?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진짜 인간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중심 내용이지. 반드시 구별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at least then no one is fooled.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아무도 속지 말아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다 됐고요. so called는 이른바 이런 뜻이에요. 이른바. 이거 어디서 들어본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 콤마로 해서 where로 썼죠. 관계부사 계속적 용법으로 uncanny valley를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uncanny가 불쾌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uncanny valley가 뭐냐면 불쾌한 골짜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에서 로봇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말인데, 예를 들면 불쾌한 골짜기가 뭐냐면 인간은 있잖아. 인간인 척 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불안함을 느끼고 좀 뭔가 불쾌하다는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만화나 이런 거, 그래서 너네 특히 라이온킹 있잖아. 라이온킹 애니메이션은 정말 초대박 히트를 쳤는데 그걸 2020년인가 19년에 좀 실사화했잖아. 진짜 사자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다시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별로 안 좋아했죠. 왜냐면 사자가 귀엽게 만화처럼 그려졌을 때 우리가 조금 이렇게 교감을 하고 귀엽다 이러는데, 그걸 진짜 사자로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게 뭔가 좀 불쾌한 거야. 좀 징그럽고. 그런 것처럼 불쾌한 골짜기가 마치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인간인 척하는 게 고도로 많이 발전했어도 진정한 인간이 아니면 인간은 거기에 있어서 상당히 불쾌함을 느낀다가 이제 불쾌한 골짜기고,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violate는 위반하다고, deceive 아까 얘기한 deceive 속이다, dignity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존엄이란 뜻이죠. 당연히 dementia랑 autism은 안 외워도 돼요. 병명은.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 하시면 돼요. 왜 취약계층을 위한 로봇은 인간이 아니라 로봇처럼 생겨야 하는가? 그러니까 답 3번이죠. 인간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 휴먼이라 했으면 틀렸겠지. 그지? 간호사 일자리를 왜 뺐니? 인간 존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했지, 존엄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의 로봇을 어떻게 하자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1번은 그냥 디그니티어 끝에 지엽적인 거 가지고 낚시한 거예요. 그래서 1번 고른 애가 조금 있습니다. 알겠죠? 자, 4번 ethical behavior을 왜 로봇이 배우겠습니까? 틀렸고요. 온라인 건강검진은 뭐야 이거, 난데없이. 그지? 탈락이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하시고, 자 6번으로 넘어옵니다. 6번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6번도 마찬가지. 문제 푸는 건 그렇다 손 치는데 이게 독해가 좀 빡세요. 자, coincidence that is statistically impossible. coincidence는 우연의 일치야.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동시 발생 얘기하는 거야. 동시 발생. 그래서 통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동시에 발생하는 게 seems to us, 우리한테는 뭐처럼 보인다? irrational event, 되게 비합리적인 사건으로 보이겠지만 some define it, 일부는 저 행위를, 저 우연의 일치를 뭐로 정의하냐면 a miracle, 기적으로 정의한대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같이 교묘히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기적을 그냥 상식적으로 설명한 거네. 그지? But
but이래. 하지만 as Montaigne has said, the origin of a miracle is in our blank. 미라클, 즉 기적의 기원, 유래는 우리의 빈칸에서 비롯된다. So at the level of our knowledge of nature,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의 지식 수준에서 비롯된다. And not in nature itself, 자연 자체에서가 아니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요거겠죠. 우리의 지식의 수준에서 일어난대. 그럼 저게 요거랑 연결되겠죠? 근데 추상성이 너무 커서 여기서 바로 안 풀리죠. ignorance는 자 이거는 슬라이드 넘겨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쓰는 거예요. 자 1번 무지, 2번 flexibility, 유연성, 유연함, 3번 excellence, 탁월함, satisfaction, 만족, 5번 exaggeration, 과장.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근데 아직은 뭔가 와닿지 않죠? 지식이라고 했으니까. 자, glorious miracles, 뭔가 영광스러운 엄청난 기적은 have been later on discovered. 나중에 가서야 발견되었대요. To be obedience, obedience가 순응, 복종이란 뜻이야. 그대로 따른다고. To the laws of nature or technological development that was not widely known at the time. 그때 당시에는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기술적인 발전이나 아니면 자연 법칙에 결국 나중에 순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라클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statistically,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통계적으로니까 이 통계라는 말이 뭐야? 인간의 상식선이라는 거잖아. 인간의 상식선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나중에 인간의 상식선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잖아. 자연 법칙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과학을 연구해서 인간이 알게 된 자연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statistically impossible이 the laws of nature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한다는 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그러면 impossible 한 게 아니니까 기적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포인트를 잡았으면 사실 이제 거의 끝난 겁니다. As the German poet, 이거 괴테예요, 괴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ings that are mysterious. 그래서 우리가 미스테리하다는 것들은 are not yet miracles. 미스테리하다고 해서 그게 아직은 기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The miracle assumes the intervention of a higher power. 뭔가 우리보다 더 높은 힘이 intervention, 개입한다라는 걸 가정한대. 가정하다죠, assume.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 뭐 하느님이라든가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개입을 한다는 걸 얘기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지, 그지? In its occurrence that is beyond, 여봐, beyond human capability to grasp. grasp는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beyond, 넘어섰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다는 게 결국 그게 이거 기적 이거 얘기한 거잖아, 그지? Yet 그러나 there are methodical and simple ways, 방법론적이고 되게 간단한 방법들이 있대. To cause a miracle, 기적을 일으키는 방식이 있대. Without divine revelation and inspiration, 뭔가 divine은 신성한이라는 뜻이야. 이 신성한이 결국 뭐겠어요? 신이잖아. beyond, 인간을 뛰어넘어선 요거, 이게 신성이지. 그러니까 이런 신성한 계시라든가 영감 같은 거 없이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얘기한 거예요? 이건 같은 말이잖아. 자연 법칙에 순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킨다는 거, 우리가 할 줄 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obedience랑 cause랑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 그지? 그래서 instead of checking it out,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인하기 대신에 investigating and finding the source of the event, 우리가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찾는 게 we define it as a miracle.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저기 뭐뭐 하는 것 대신에 하고 지금 콤마 해가지고 분사가 중간에 삽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대신에 우리는 그거를 그냥 미라클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는 걸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한다? 그냥 미라클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기적인가 보지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미라클이라고 하는 건 결국 excuse, 구실, 변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냥 변명에 불과하다. 왜?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미라클이지 뭐 이러고 그냥 치부해버리니까. 자, 그러면 결국 미라클이라는 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가 무식해서 그렇다라는 거잖아. 몰라서. 결국 이거잖아, 이거. 모른대잖아. 생각을 안 한대잖아. 이거 잡고 ignorance 했으면 답이죠. 그래서 답은 그냥 이렇게 끝까지 읽으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독해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특히 어디가 좀 되게 어려웠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부분이 해석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냥 일단은 대강은 어떤 흐름인지 어쨌든 미라클이 핵심이라는 건 알았으니까 흐름은 아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럼 모른다는 거니까 1번이구나 이렇게 하기는 쉬웠거든. 근데 여기를 해석해서 뼈대를 여기서 잡는 걸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설한 내용대로 꼭 복습해서 스스로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Information encountered. encounter가 마주하다, 직면하다잖아요. 근데 encounter 그럼 타동사지 않아요? 타동사?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죠. 뭐뭐를 직면했다라고 해야 되니까.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럼 이건 동사가 아니에요. 정보가 뭐뭐를 마주쳤다라고 해야 되는데 마주쳤다 뒤에 목적어가 없다고요. encountered after an event까지가 알고 보니까 뭐였어? 과거 분사구가 수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가 마주하는 정보가 can influence,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subsequent는 뒤이은, 그 뒤에 일어나는 remembering, 기억에 영향을 끼친대요. 뭐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맞이하고 뒤에 알게 되는 게 그 뒤에 기억하는 걸 영향을 끼친대. 그래서 external information can easily integrate into. integrate는 통합하다, 합쳐지다 라는 뜻이죠. integrate. 그래서 외부 정보는 쉽게 통합되어 들어갈 수 있어요. witness's memory, 목격자의 기억에. 그러니까 외부 정보란 건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encountered랑 같은 말이죠. 직면하는 정보.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지 않던 새로운 정보야. 근데 그게 기억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기억으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결국은 뭐야?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억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네.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에 따라. 그래서 especially if the event was poorly encoded. encode가 부호화하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기억을 저장해서 쭉 간직하는 거를 부호화하다, encod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아니면 or the memory is from a distant event. 아니면 너무 까마득한 먼 기억이었거나 그러면 in which case, 그럼 이런 경우에서 time and forgetting have degraded. 시간이랑 까먹는 게 degrade가 분해하다, 퇴화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The original memory, 원래 기억을 퇴화시켜 버리겠죠. 그러니까 퇴화시켜 버리는 거니까 뭐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뒤에 기억을 영향을 끼친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with reduced information available in memory. 당연히 degraded, 다 쪼개지고 다 퇴화됐으니까 우리가 기억에서 사용할 정보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뒤에 정보가 오는 건 일단 정보가 오기 전에 원래 정보는 좀 많이 까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정보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빈칸이 요거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with which to confirm the validity,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런 정보들이 좀 줄어들어 있는데 post-event misinformation, 우리가 post, 뒤에, 사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요거. 그래서 it is less likely. 자, 빈칸은 제가 늘 얘기하죠. less가 뭐뭐 할 가능성이 더 적다잖아. 그지? 그럼 얘들아, 여기 부정이니까 여기가 부정돼 버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 함정 조심해.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어가 나왔을 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제가 세모로 부정 처리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다 세모 치면 너네가 읽다가 세모가 있으니까 맞다, 돌려서 읽어야 되지 하고 할 거 아니야.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instead, 오케이. 그렇게 하기보다 이렇게 한대. 그럼 이거 반대말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especially when it fits the witness's current thinking. 그래서 만약에 이 새로운 정보가 목격자가 갖고 있는 지금의 생각과 fits 딱 들어맞고 and can be used to create a story that makes sense to him or her. 그래서 이 기억하는 사람에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될 수 있을 때 그러면 it may be 이 정보는 integrated as part of the original experience. originally 원래잖아. 원래의 경험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 들어간대. 원래는 다른 정보였잖아. 외부 정보니까. 원래 내가 안 갖고 있던 원래 내가 없던 정보잖아. 새로운 정보니까. 나랑 상관이 없던 정보라고. 근데 그게 통합되어 들어가서 원래의 마치 기억에 있었던 것처럼 쓱 하고 교묘히 들어간다는 거잖아. 뭐 하면 우리가 이제 요게 딱 우리 생각과 딱 들어맞으면. 그래서 this process can be explicit. explicit은 명백한, 겉으로 드러나는, 노골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특히 명백하게 겉으로 드러나는데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한대. 그러니까 분명히 일어나는 일은 맞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the witness might find himself or herself thinking about the event differently without awareness.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기억이랑 다르게 생각하는 점을 알 수가 있대요. 왜? 기존과 통합됐으니까. 그래서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 the witness may not even know the source of information that led to the memory. 그래서 내가 왜 이걸 기억하고 있지? 그 어디서 비롯된지 원천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할지도 모른대. 그래서 sources of misinformation in forensic context. 우리 포렌식이라고 하잖아. 법정이라는 뜻이야. 법률적으로 그 적법한 뭔가 법률적 지위를 갖는 걸 포렌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다 예시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그만 읽고 안 읽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빼버리죠.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기 결국 얘기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기억한다고 생각한 게 그 뒤에 있는 정보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원래의 기억이 왜곡된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들었다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갖고 있는 정보가 많아야 기존에 있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걔를 쳐낼 거 아니야. 얘는 잘못된 정보라고. 근데 원래 정보가 줄어들었으니까 왜곡 가능성은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는데 less라고 했잖아. 그러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왜곡될 가능성이 적어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원래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실 그대로 기억하는 말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함정 조심해. 알겠지? 자, 1번. 그래서 이거 정답이 낮은 거에 한몫한 게 반대되는 거 고른 친구예요. 리스 안 보고. 지문 다 잘 읽어놓고. 빈칸 추론은 이런 함정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정보가 reject가 거절하다잖아. 수동태 써서 거절당하다야. 그럼 새로운 정보가 거절된다는 건, 거부된다는 건 수용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새로운 정보가 수용되지 않으면 기존 정보대로 이해한다는 거고 기억한다는 거지. 그럼 사실 그대로 기억한다랑 똑같은 말이네. 답 1번.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까먹는 경험을 부인할 것이다. 까먹는 경험을 왜 부인해? 이건 헛소리지. interference는 방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데이터끼리 상충하는 데이터끼리의 서로 간섭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얘에 의해서 간섭당하는 거. 그게 일어날 거래. 틀렸죠? 왜요? less라고 했잖아요. 3번 고른 사람 반성하세요. 자, the unconscious will be involved. 그래서 무의식적인 것이 우리 회상하는 데 있어서 개입될 것이다. 관련될 것이다. 무의식, 그러니까 4번 한 친구들도 많아. 쌤 무의식이라면서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less를 쓰지 말았어야지. 무의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less잖아. 그러니까 반대되니까 잘못된 거 아니야? 그지? 물론 중심 내용과 관련 있지도 않고요. A recent event, 최근 사건이 will last longer, 더 오래될 것이다. 먼 기억보다. 이거 헛소리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정답이 31% 나온 오답률 1위, 공동 1위 차지한 8번도 보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 진짜 엄청 많이 나오는데 모의고사 기출에. 자, correlations. correlation은 상관관계란 뜻이죠. 서로가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우리 소위 얘기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막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죠. Are powerful because the insights that they offer are relatively clear. 상관관계는 참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제공하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상당히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these insights are often covered up when we bring causality. 자, cover up이 덮다잖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통찰력이 종종 과장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cover up, 감추다잖아. 그러니까 과장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이에요, 부정. causality는 cause가 원인이잖아. causality가 인과성, 인과관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 즉 인과관계적 특성을 끌고 왔을 때 이런 통찰력은 의외로 되게 과장되는 측면이 있대요. 전 그러면 correlation에 대해서 부정으로 서술하는데? 그러니까 너네 이거 왜 정답이 이렇게 떨어졌냐면 covered up에서 이미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됐으니까 이제 말리기 시작한 거야. 자, 이거 봐. for instance라고 하잖아. 그래서 저라면 이제 실전에서는 안 읽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쭉 읽어볼게요. A used car, 중고차 딜러가 supply data to statisticians. 통계학자한테 가서 데이터를 제공했대. To predict which of the vehicles available for purchase at an auction. auction이 경매거든. 야, 경매한 데 가서 차 구매해온다는 거 아니야. 중고차 딜러니까 가서 사와서 싸게 사와서 팔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떤 차가 가장 were likely to have problems.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지 딱 먼저 예측해달라고 통계학자한테 자료 갖고 들고 왔대. 그 차는 P에서 매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a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그래서 통계를 통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했더니 오렌지색의 차가 훨씬 결함, defects는 결함이란 뜻이에요. 오렌지색 차가 결함이 덜 있을 가능성이 높았대. Even as we read this, 우리가 이걸 읽고 있는 순간에도 we already think about why it might be so. 왜 그럴지 우리가 지금 이미 생각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Are orange colored car owners likely to be car enthusiasts? 차 열정, 그러니까 차를 되게 좋아하는 차 애호가란 뜻이죠. 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그럴까? 아니면 is it because orange colored cars are more noticeable on the road? 오렌지색이니까 도로에 더 눈에 잘 띄어서 그래서 사고에 당할 가능성이 더 적어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럴싸하게 이유를 대볼 수 있겠죠. So they are in better condition when resold. 그래서 재판매할 때 그렇게 상태가 좋은 건가? Quickly we are caught in a web. 웹이 그물망이잖아, 거미줄. 그러니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Competing causal hypothesis. hypothesis는 가설이죠. 그럴싸한 원인에 대한 가설을 이것저것 막 맞물려서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념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our attempts to illuminate things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사건들을 조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only makes them cloudier. 얘다 cloudy가 구름이 먹구름이 낀 거잖아. 그럼 보여 안 보여? 하늘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더 covered up, 더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거야. 자, 그래서 correlations exist. 물론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We can show them mathematically.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We can easily do the same for causal links. 근데 우리 인과관계에서는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주 빈번하게 서로 일어나서 상관관계를 간다 해서 그게 무조건 인과관계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do well, 차라리 투부정사처럼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이게 차라리 더 나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do well 긍정이니까 그럼 여기는 긍정, 좋은 말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에선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서로 반대되는 거겠지. 이거의 반대가 결국 뭐예요? 인과성을 우리가 끌고 오면 결코 상관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잡고 풀면 되죠. Stay away from simply accepting the data as they are. 데이터를 그 데이터 생긴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걸로부터 stay away, 멀어진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데이터 그대로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거 나오면 어떡해?
데이터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잖아. 그치? Point out every phenomenon in light of 뭐뭐의 관점에서라는 뜻이야. 그래서 모든 현상을 싹 다 인과관계로 하나하나씩 짚으려는 거가 좋다고? 하지 말라는데? 인과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 했잖아. Apply a psychological approach to color. 이게 색깔 선호에 심리적인 접근을 한다? 꺼지시고요. 자, 완전 헛소리죠. Admit은 인정하다예요. 시인하다. Correlations are within the framework of causality. 자, 4번 고른 친구들 겁나게 많습니다. 잘 보세요.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라는 틀 이내에 있대. 아니 얘들아, 상관관계는 인과관계. 그러니까 상관관계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문에 엄청 많이 나온 건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커피 많이 마시면 폐암에 많이 걸린다. 이게 상관관계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폐암이면 담배를 많이 피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커피 차라리,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커피는 내가 믹스 커피 얘기하는 거야. 그 달달한 거. 그럼 오히려 당뇨에 걸린다고 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담배를 같이 피더라고.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그럼 그만큼 담배를 많이 핀다는 거니까 그래서 폐암에 걸린 거지.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는 게 이게 인과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라고 해서 이게 원인이고 결과가 아니라는 거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히려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지레짐작하지 말라 했는데 근데 인과관계 안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건 그냥 완전 헛소리잖아. 그냥 일부러 뒤집어서 그냥 헛소리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은 그냥 이 지문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냥 correlation만 보고 푼 거예요. causality랑. 그래서 틀린 겁니다. 5번 hold off from. hold off니까 뭐야? 뭐뭐를 안 한다. 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제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Try and explain the reason behind the correlations. 상관관계 그 이면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셔야겠죠. 답 5번. 왜? 뭐뭐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do well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를 찾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다 5번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빈칸 추론을 3문제 정도 봤습니다. 빈칸 추론이 특히 정답률이 좀 많이 낮았었죠. 그래서 요거는 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부족함에 따라 그리고 독해 경험이 부족함에 따라 생긴 문제이므로 복습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너네 나중에 내 말에 공감하는 날이 오겠지만 특히 지금 이제 모의고사 훈련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일수록 요거 기출문제 정말 많습니다. 상관관계랑 인과관계 다르다. 그리고 이거 아마 국어에서도 배우실걸요? 그러니까 경험이 힘이에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순서별 정답이 40입니다. 한번 볼까요? For a long time. 그러니까 이거는 좀 뒤에 사례가 나오는데 예시. 그게 나도 모르는 카메라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예시니까 이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생소한 소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논리적인 근거만 딱딱 잡아서 푸는 거에 그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랜덤 샘플링이 표본 추출이거든. 이거 통계 용어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일부만 샘플로 뽑아서 이 사람들만 저기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거. 이걸 샘플링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랜덤이라고 했으니까 임의 추출이라고 하죠. 통계 용어입니다. 임의 추출은 훌륭한 지름길이었대. 오랜 시간 동안. 그럼 지금 아니라는 거죠. 과거 시에 쓴 거니까. It made analysis of large data problems possible in the pre-digital era. 그래서 디지털이 있기 이전 시대에 뭔가 큰 데이터 문제를 우리가 분석하는 걸 가능하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였던 거죠. 랜덤 샘플링. There is no need to focus at the beginning.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거는 뭐 연결되는 지점이 딱히 없으니까 그리고 A는 어차피 선지가 1번 하나밖에 없으니까 잠깐 판단을 보류하고 독해를 보류하고 다른 걸 먼저 읽을게요. B. But 하지만이래. A fitting example. 그리고 C. Fitting. 딱 들어맞는 example이래. 예시. 그럼 앞에랑 같은 말이겠지? 예시니까. Maybe the light field camera. 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바로 여기에 딱 들어맞는 예시일 거래. 그러고 이제 라이트 필드 카메라 부연 설명하고 있죠. 계속 조연법으로. 자, 이것도 한 딱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much as가 너네 이거 진짜 중요한 표현이거든. much as. 이거 구문 독해 꼭 연습하세요. Much as converting a digital image or song into a smaller file.
그래서 컨버트가 전환하다잖아. 어떤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를 자그마한 파일로 전환하는 거, 변환하는 게 results in, 야기하다죠. loss of data, 데이터 손실을 일으키는 것처럼 much as, 뭐뭐 하듯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용량이 큰 파일을 용량이 작은 파일로 압축하면 데이터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것처럼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데이터 손실의 핵심이겠죠, 여기서. Information is lost when sampling. 자, 근데 정보가 문제는 뭐 한다? 샘플링 하면서 손실이 생겨버린다. 반면에 오케이. good shortcut인데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대량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인데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정보가 상실된다는, 손실된다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having the full data set provides. 그래서 샘플링이랑 다르게 완전한 데이터 세트를 싹 다 갖고 있는 게 뭐를 제공한다? A lot은 비교급 수식이죠.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한대. 뭐 할 자유? 탐험하고,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싹 다. To look at the data from different angles. 데이터를 다른 관점으로 보고 To look closer at certain aspects of it. 그거의 어떤 특정 측면을 더 면밀하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자유를 더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뭐? 완전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그럼 샘플링이랑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근데 샘플링은 이런 걸 못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전형적인 예가 바로 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되는데 그게 which captures not just a single plane of light. 하나의 빛의 선만 잡는 게 아니라 포착하는 게 아니라 as with conventional cameras 전통적인 카메라와 똑같이 but rays from the entire light field. 전체적인 빛의 그 field 장에서 전체라고 했잖아요. 그 직사광선을 다 포착해낸대요. Some 11 million of them. 이거 풀이랑 같은 말 아니에요? 아, 그럼 여기서 얘기한 예시가 이거구나. 그러면은 의미상으로 봤을 때 벗을 기점으로 긍정, 부정 흐름 유지되는 대립되는 것도 맞고요. 얘들아, B가 무조건 맨 앞에 나와야지. 2번 아니면 3번인데. 근데 여기서 이미 싱겁게 끝났네. 그래서 the photographers can decide later which element of an image to focus on in the digital file. 그래서 디지털 파일에서 이미지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대, 나중에. 자, 그럼 여기가 라이트 필드 얘기하는 거면 C 뒤에 오는 거고, 만약에 얘가 샘플링 얘기하는 거면은 B보다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그래서 집중할 필요가 없어. 나중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Since 왜냐면 collecting all the information makes it possible to do that afterwards. All the information이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게 makes it impossible. makes it possible. 가목적어죠. 뭐를 가능케 한다고? 그걸 나중에 하는 걸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중할 필요가 없대. 그래서 because rays from the entire light field. 라이트 필드를 얘기하네? 얘들아, 그러니까 하나도 안 어렵잖아. 그러면 카메라 얘기한 거였네. 그지? 그러면은 B, C 나오고 A 나와야죠. For example로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안 어렵죠? 그냥 라이트 필드 낯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겁니다. 이거 샘플링 문제, 샘플링은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표본 추출, 임의로 이렇게 추출하는 건데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12번. 이번에 삽입이 조금 어려웠어요. 다 정답률 40%대인데. 자, 한번 풀어보죠. 자, 근데 잘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왜 어렵지 않은지 봐봐. introverted. 너네 MBTI I랑 E 저거야. introverted. 내향적인 리더는 do have. 여기서 do는 조동사 do죠. 진짜로 뭐 할 필요가 있다. have to overcome the strong cultural presumption. 아주 강력한 문화적인 뭔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이런 가정을 극복해야 된대. 내향적인 리더는 뭐냐면 extroverts, 외향적인 사람들이 more effective leaders, 더 효과적인, 더 뛰어난 리더라는 이런 문화적인 가정을 맞닥뜨려서 극복해야 된대. 아, 그럼 introverted는 효과적인 리더가 아니구나 라는 뜻인겠죠. 근데 overcome이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 통념 뒤집기, 즉 통념 반박의 의도구나.
리더는 외향적이어야 된다. 라는 통념을 뒤집는 글이에요. We must this stereotype, 이 고정관념을 다시 검토해야 한대. 하지만 as it doesn't always hold true. 왜냐면 항상 사실이 아니거든. however를 통해서 뒤집혔고 그러면 stereotype이 앞에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럼 뒤에는 뒤집힌 얘기가 나오겠지? 이거 얘기하겠네. 내향적인 리더도 뭐? 그러니까 항상 사실이 아니라는 게 딱 봐도 여기 지금 1번 앞에만 읽었어도 내향적 리더도 유능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자, 한번 볼까요? 1번이 답인지 봅시다. Although the population splits into almost equal parts between introverts and extroverts.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다 나누면 절반 정도가 E고 절반 정도가 I라는 뜻이야. 근데 more than 9, 근데 웃긴 건 96%의 매니저, 관리자랑 executives, 경영진의 96%는 무려 extroverted로 나타냈대. 그러면 introverted도 유능함이라고 해야 되는데 extroverted라고 해서 오히려 통념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죠. 자, 1번 탈락. 2번. In a study done in 2006, 65% of senior corporate executives viewed introversion이 introverted, 내향적인 성격이 as a barrier to leadership,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라고 여겼대. 무려 65%의 경영진이. 자, 2번도 탈락. 자, 3번. Regent University found that a desire to be of service to others가 be of service가 뭐뭐에게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야. be of service to. How can I be of service to you? 이러면 제가 당신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걸 좀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And to empower them to grow.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 이런 욕구가 which is more common among introverts than extrovert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이런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욕구는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들한테 더 흔하다. 외향이 아니라. 뭐야, 내향적인 사람들 칭찬해 주는데? 뭘 더 읽니 얘들아. 저기 빼박 근거가 그냥 왔는데. 왜? however로 흐름 뒤집어야 되잖아. 그럼 무조건 대립돼야 되지. 근데 인트로버트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잖아. 근데 뭘 더 읽어. 3번이 끝인데. 근데 이게 정답이 49예요. 이렇게 쉬운 게. 3번이죠. 밑에는 너네 이것만 얘기할게. 이거 왜냐면 뭐 다른 영어 지문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이거 국어에서도 나올 소재라서 너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거 좀 콩글리시로 얘기하는데 서번트 리더십은 servant가 하인이거든. 그래서 리더인데 뭔가 진두지휘하는 뭔가 좀 독재자스러운 이렇게 막 거침없이 밀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치면 한 트럼프 같은 아저씨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유재석 같은 리더십을 우리 소위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막 리더니까 이렇게 맨 위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밑에서 오히려 받쳐줘서 밑에 사람들이 더 돋보이게 하는 거. 그걸 servant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외향적인 사람이기보다 내향적인 사람들한테 보통 나타나는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 저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지문이에요. 자, 이거 하고 끝낼 거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 봅시다. 13번은 조금 아까 거보다는 살짝 어려워요. By the 19th century, 19세기까지 France had developed a system of precisely defined units. 프랑스가 정확하게 정의된 유닛, 측정 유닛, 단위를 개발해냈대. To capture space, time, and more. 그래서 시간, 공간 이런 것들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측정 단위,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And had begun to get other nations to adopt. adopt가 채택하다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거 그거죠. 우리 중2 때 배우는 그 뭐 너네 막 준사역 동사 막 하면서 배우는 거 있잖아. 목적격 보에 계속 투부정사 쓰지. 그래서 뭐 시킨다 이러잖아.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이 똑같은 표준을 채택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이제 1번이에요. 이번에 또 however네. 그러나 contrary to the trend of the past several decades, 지난 수십 년의 트렌드와는 정반대로 in many new situations that are occurring today, 오늘날 일어나는 이 새로운 많은 상황들에서 allowing for imprecision,
imprecision이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함이란 뜻이잖아. 이런 부정확함을 특히 madness, 어지러움, 개판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확함? precisely defined 반대말이네. Maybe a positive feature. 긍정적인 특징이 될 수 있대. Not a shortcoming. 단점이 아니라. shortcoming 외워야 돼요. 뭐가? imprecision이. 그러면 얘들아 서로 이렇게 대립되잖아. 정확, 부정확이랑. 그럼 P랑 I라고 대립시켜서 도식하고 한번 해보자. 그럼 앞에는 무조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앞에는 부정확은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무조건 앞에 나오고 뒤에는 이제 부정확은 좋은 거야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니까 결은 솔직히 12번이 똑같죠. Just half a century later, 정확히 50년이 지난 1920년대에 18세기, 죄송해요.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거기서 50년이 지나서 1920년이 됐대. 뭐 한 1870년대겠죠. 이미 여기서부터 1번 탈락이죠, 그지? The discoveries of quantum mechanics. 우리 양자역학 할 때 양자라는 뜻이야. 양자역학입니다. 1920년대 우리 양자역학이 발견되고 나서 forever destroyed the dream of comprehensive. comprehensive는 포괄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에 대해서 물론 제가 과포자라서 과학을 포기하는 사람이라서 과학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저도 양자역학 지문이 왜냐면 수능 특강에 진짜 내가 한 100번 본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고전역학을 포함한 기본적인 역학에서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추구했는데 양자역학이 생긴 이후로부터는 그런 불규칙, 우리가 이런 규칙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잖아. 사실 그래서 이것도 배경 지식, 상식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이런 지문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고3 때 양자역학 과학 관련된 지문이 무조건 한 번은 만날 겁니다. 알겠죠? 특히 EBS에서. 그래서 어쨌든 양자역학의 이 발견이 결국은 이런 우리가 포괄적이고 완벽한 측정의 그 꿈을 부셔버렸대. 그럼 이런 꿈을 부셔버렸다는 건 정확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and yet 그런데 outside of relatively small circle of physicists yet은 또 갑자기 흐름 뒤집었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자 여기에 50년 후라는 맥락이 있어서 19세기, 20세기가 됐으니까 1번 탈락이고요. 어쨌든 정확하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물리학자들 밖으로 나가면 The mindset of humankind's drive. 근데 어쨌든 극소수의 물리학자랑은 다르게 우리 나머지 그냥 일반 대중 인류의 마인드셋, 사고방식은 to flawlessly, 결함 없이, 흠결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이런 욕구가, 동기가 continued, 여전히 지속되었대요. 결함 없이 측정하려는 게 yet을 통해서 불가능하지만 계속되었다. 자, 그러면 흐름이 유지됐죠? 2번 탈락. 3번 In the world of business, it even 이거는 특히 사업 세계에서 그러니까 경영 영역에서 이것은 훨씬 더 확장, 팽창됐대. 만약에 답이 3번이면 요게 뒤에 더 나오면 되죠. 그치? As the precision oriented라고 하면 얘들아 뭐뭐 지향적인 이란 뜻이야. 뭐뭐를 지향한다. 근데 여기 뭐라 했어? precision 정확성, 정밀 지향적 수학의 과학이 Sciences of mathematics and statistics began to influence all areas of commerce. commerce가 상업이잖아. 그러니까 사업인 비즈니스는 같은 말이지, 경영. 그지? 거기 모든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대. 즉 정확성 지향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고? 그럼 이거 뭐야? 흠결 없이 측정하려는 이 욕구가 경영 영역에선 훨씬 심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연결됐죠. 3번 탈락이에요. 3번 군산 반성하세요. 이거 안 본 거죠? 여기. As a trade-off for relaxing the standards of allowable errors.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트레이드-오프가 우리 사실 트레이드-오프를 그냥 트레이드-오프라고 많이 쓰거든. 특히 학술적인 글에서.
그래서 콩글리시로 좀 많이 쓰는데 이거 그냥 거래야 거래. 예를 들면 너가 갖고 있는 종이컵이랑 내가 갖고 있는 분필을 서로 교환했지. 그래서 내 분필은 너한테 가서 없어졌고 난 종이컵이 생겼잖아. 이게 트레이드 오프야. 그래서 이게 어떤 뜻도 되냐면 상쇄 효과, 상쇄된다는 점도 있어. 그래서 너가 나한테 뭘 주고 내가 너한테 뭘 줘서 이렇게 스뿅 하면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 이게 트레이드 오프거든. 그래서 상쇄란 뜻도 돼요. 그래서 as a trade-off for relaxing.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값을 치러서 얻는 대가란 뜻이야. 값을 치러서 내가 얻는 대가. 그게 특히 뭐? 허용 가능한 오차, 오류의 표준을 relax,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얻는 우리의 이득이란 뜻이잖아. allowable error? 그러면 오차가 허용된다고? 그럼 imprecision이잖아. 근데 그게 느슨하게 했을 때 갖는 우리 효과가 get a hold of much more data, 더 많은 데이터를 얻는데 장점이네. 그리고 allowable errors가 imprecision 연결되고 끝. 답 4번. 됐죠? 자, 그래서 12, 13번 좀 빡셌었던 거 인정합니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어렵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솔직히 수업을 들어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제 해설을 듣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풀려고 하니까 맨날 다 맞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재수 없는 얘기를 여러분들 자랑해서 뭐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푸는 걸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하는, 시사하는 점을 분명히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틀렸는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왜 틀렸을까? 근데 오늘은 사실 구문 독해가 안 돼서 안 읽히는 건 많이 없었을 겁니다. 뭐 중간중간에 뭐 과목적으로 구문이 나온다든가 특히 much as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기는 했는데요. 솔직히 그거는 대세에 큰 지장을 주는 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대부분이 다 단어였을 겁니다. 단어가 만약에 진짜 거의 안 보여서 풀이하는데 되게 애먹었거나 아니면 엄청 많이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 혹시 이 강의를 예비 고1이 듣는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고1이 됐을 때 고2가 됐을 때 내신 점수랑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상당히 떡락할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뭔가 아차 싶은 그런 아찔함이 느껴졌으면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함이 여러분들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복습만 좀 열심히 해달라고요. 아시겠죠? 읽으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그만큼 오늘은 구문 독해 위주로 제가 문장 독해 엄청 많이 알차게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CCT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문장 독해 열심히 하시고 이제는 앞으로 문장 독해하고 남은 거는 당연히 숙제로 해보셔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했는지 이제 앞으로 꼼꼼하게 검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CT 선생님 지도 이제 클리닉룸 넘어가서 CT 선생님과 함께 문장 독해 하시고 숙제도 열심히 해오십니다. 수고 많았어요.